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유형자산의 비용 배분 과정에 대해서 기초적인 요소와 그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의 기초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상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취득원가와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 그리고 내역연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비용에 대한 배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체계적인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잠시 후에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가 있죠? 자, 백두산이 X1년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추정 내역연수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뒤에 이 기계장치에서 남아있는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치는 5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취득원가, 그리고 내역연수, 그리고 잔존가치. 이 세 가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기 위해서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생산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총 추정 생산량이 10,000개 정도로 예상이 된다. 라고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5년간의 내용을 추적해 보니 매년 생산하는 양이 X1년에 3,000개, X2년에 2,500개, X3년에 2,500개, X4년에 1,500개, X5년에 500개. 그렇게 해서 이제 10,000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생산량이 초창기에는 크다가 마지막 연도 가서는 많이 떨어져 있죠. 이건 당연한 실질적으로도 기계장치라는 걸 처음에 사면 아주 잘 들어가니까 생산량도 많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하다가 자꾸 쓰다 보면 기계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구식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일은 12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상태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액법입니다. 정액은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표현이 되면 이게 straight li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선이 무슨 뜻인가를 문제를 풀면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시간 경과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매년 동일하게 계산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요소 있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바로 취득원가 C라고 하는 데서 잔존가치 S를 차감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계산할 총액이니까 이걸 단순히 이렇게 내역연수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이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금액을 내역연수로 나누면 된다. 지금 보신 예에서는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잔존 추정가액이 50만 원이었으니까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는 사용 총액은 4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450만 원을 사용하는 기간 5년으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은 해마다 90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정액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90만 원이 계산이 되면 매년 비용의 회계 처리를 바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분계는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90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추가로 쓰는 상대 계정 과목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누계는 계속 집계해 나간다는 뜻이겠죠? 자, 정액법을 왜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말을 쓰냐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X축은 시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Y축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면 매년 동일한 금액이 비용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예에서
천년도에 90만 원. 1기에 90만 원이면 여기에 잡히겠죠. 2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90만 원. 그죠? 3기에 또 90만 원.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자체가 수평선이 보이는데 이 수평선이 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년의 금액의 궤적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면 이렇게 수평선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대각선 방향의 직선은 바로 어떤 거냐면 누적 금액이죠. 1차 년도에 90만 원이 있고 또 2차 년도에 90만 원이 엎어지면 총액으로는 180만 원. 그 다음 3차 년도에 누적 금액은 2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액 기준의 그림도 역시 이렇게 누적으로 찍어보면 이것이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선의 궤적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걸 straight line, 직선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이 비용으로 된다는 정액법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또 이것도 나름대로는 C라고 하는 것과 S라는 것과 이것을 N으로 나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아주 합리적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액법에 대한 5년 동안의 비용 배분의 표를 만들어 보면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장부가액이라는 게 있죠. 장부에 기록된 금액인데 500만 원 취득원가에서 매년 90만 원씩 비용으로 배분되니까 450만 원이 5년 동안 비용이 배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각비가 누계된 금액이니까 천년대 90만 원, 그 다음에 해마다 90만 원씩 증가가 돼서 더해지면서 2005년째가 되면 누계액이 450만 원이 돼서 우리의 배분 대상 총액과 일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는데 이 기말 장부가액은 보시다시피 90만 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맨 마지막 연도에 가면 우리가 추정한 잔존 가치만 남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재표에는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볼 텐데요.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500만 원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분계를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했었죠. 이건 비용 계정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천년도에 비용으로 90만 원이 나타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시된 대변 과목은 기계장치 쪽으로 갖다 붙이는데 기계장치 자산이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 배분에 대한 분계를 했었으니까 이건 대변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기계장치 차변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이 차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쳐준 거겠죠. 예. 그럼 이게 무슨 표시가냐면 이걸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기계장치는 최초의 취득 원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 누계액이라고 되는 것은 지금까지 비용으로 배분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천년도 장부가액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표적 감가상각비의 방법인 정액법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감가상각비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셨으니까 정액법으로서 감가상각비도 결산 수정 분계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할 땐 감가상각을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자,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데 회계 순환 과정은 분계부터 시작해서 전기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를 만들죠. 여기에 수정 분계가 들어갔었고 다시 이거 정리하는 시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예.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나 어떤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되었었죠. 그래서 이 시산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요건 수정분계를 전후에 했기 때문에 수정 전이었고 요건 수정분계 이후니까 수정 후라고 했었죠. 이 모든 수정 전 시산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하나의 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정산표였죠. 그죠? 자, 바로 이 수정분계라고 하는 이 상황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비용 계정이니까 임시 계정일 거고요.
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보시다시피 자산에다 차감하는 형식의 표시가 되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어서 이건 연구 계정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상각 누계액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다음 연도를 위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차변 잔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대변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임시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이라는 걸 사용했었죠. 집합손익계정을 해서 감가상각비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요. 역시 집합손익도 손익계산서를 집계하는 항목이니까 두 번째 단계로 이 집합손익계정을 다시 0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물론 수익과 비용을 다 정리해서 들어가겠지만 감가상각비만 정리해보면 이익잉여금 계정에 연결시키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연결된다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가상각비도 연말에 하는 결산 수정분계 사항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액법을 배우고 감가상각비가 결산 수정 사항에 포함된다는 걸 익히셨으니까 두 번째 생각 방법인 정률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도 fixed rate입니다. 고정된 율에 따라서 비용을 배분한다. 이런 방식인데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했다 돼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가액이 기초에서 봤으면 기초장부가액이 될 거고 기말 시점에서 확인했으면 기말 장부가액이 되겠죠. 결국은 장부가액에다가 그죠? 상각률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율만큼 하는데 이렇게 장부가액에다 상각률을 곱하면 감가상각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것이 산식으로 표현하면 최초의 취득원가에서 그죠? 상각비의 합 누계가 되겠죠. 그거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밑으로 있죠. 근데 이제 기초 시점 장부가액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일정한 율을 곱한다고. 이 상각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용이냐? 고정률이라고 했는데, 상각률은 이 산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각률은 1에서 루트를 씌워갖고요. 다시 써드리면 루트를 씌워서 취득원가를 분모로 하고 잔존가치를 분자로 하고 루트에 n승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감가상각을 위해서 구성요소 3가지를 활용한 거고요. 1에서 물론 빼는 거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정해진 상각률이 매년 적용될 상각률이 됩니다. 자, 그럼 상각률의 fixed rate라고 되면 그 궤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직선법을 비교하면 우리가 정액법에서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직선이 있었죠? 이게 정액법이었습니다. 근데 정률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과 취득가액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데다가 정액법에 대한 일정한 율, 이걸 정률이라고 하는데 정률을 곱하게 되니까 궤적을 보시면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죠? 근데 매년 상각 누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률도 고정 비율이니까 그러면 매년 누계액이 늘어나서 빼는 게 커지니까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동일한 비율을 곱한다 할지라도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첫 연도에는 예를 들면 이만큼 기록이 됐다가 둘째 연도에는 이만큼 기록이 되고 셋째 연도에는 이만큼 기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궤적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이거를 누적해서 보면 첫 연도에는 이만큼의 비용이 정리되지만 둘째 연도에는 훨씬 적어지는 금액이니까 누계로 이만큼, 셋째 연도에 훨씬 누계로 이만큼 이렇게 돼서 이걸 그래프도 역시 체감하는 형식의 우상향 그래프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률법의 그래프 형태죠. 자, 이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었죠? 만약에 5년 동안의 상각률이 0.37이었다고 가정한다면
37%만큼 천연대 비용이 배분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거에 대해서가 동일한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하는 대상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금액이 줄 거고, 세 번째 연도에는 누계액을 합쳐서 차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다시 줄겠네요. 네 번째는 역시 누계액을 합쳐서 차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버리면, 그죠? 예. 대상 마지막 연도에 역시 상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각금액은, 우리가 얘기하는 잔존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상각비의 비용 처리 방식은 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죠. X1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185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역시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예,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예, 줄어들죠. 그 다음 마지막 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잔존 가치가 남도록 하는 거니까 5천년대 최종 누계는 450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4천년대 누계 금액과 차이만큼을 5천년대 상각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장부가액은 잔존 가치가 된다. 자, 연수합계법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연도를 합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연수를 합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치느냐 하면 비용으로 배분되는 대상 금액은 정액법과 같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수합계율입니다. 총 추정 내용 연수의 매년의 남은 기간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 연수를 분자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5년이었죠. 5년이라면 그림상으로 볼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 맨 마지막 년도까지 5년이 남아있는 거고요. 1년이 지났으면 4년이 남아있는 거고 3년이 지났으면 3년, 2년, 1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해마다 최종까지 남아있는 연수의 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분모는 15년이 되겠죠. 그 15년에 따라서 해당 연도 5년 남았다, 4년 남았다,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렇게 배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연수합계법의 개념이고 기본적인 금액으로는 취득원가 500만 원에서 잔존가액 50만 원을 차감해서 비율로 곱하면 역시 금액이 감소하는 이런 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상각비는 천년도에 15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회계지 방식은 똑같은데 계산 수치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연수합계법에 표가 나와 있죠. 모든 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상각비의 총액은 누계액과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장부가액은 잔존가액이 나온다 하는 기본틀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정액법과 달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년대는 많은 비용이 계산이 되고 점차 갈수록 비용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각 방법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상각법이다라고 쓰죠. 초창기 때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상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은 매년 일정하지만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은 해마다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실 것은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계산할 때 곱하는 대상 금액입니다. 정률법은 기초 장부가액에서 율을 곱하죠.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획을 차감한 의미이고요. 연수학계법은 그와 달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금액이 연수학계법 해마다 일정하지만 정리법은 누계획이 늘어나면서 대상금액이 곱할 대상금액이 해마다 감소한다 하는 차이를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래프가 나오죠. 예, 정액법과 가소상각의 그래프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내용 연수 동안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총액은 모든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남아있을 잔존가치의 장부가액도 동일하고 단지 비용의 배분이 연별로, 그죠? 연별로 차이가 난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보면 이 가소상각법에 만약에 얘가 5년치라면 이 밑에 합계나 정액법에서 나와 있는 이 합계나 이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상 결국은 요 비음과 요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총합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 수치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